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아직 먹고 있는데 당신 누구야? 아직도 먹고 있어? 왜 우리 밥을 먹는 거야? 야, 사장님! 사장님!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화물 운전사들은 일이 없어서 목욕할 돈도 아까워합니다. 오늘 기온은 10도도 안 됩니다. 와, 이거 정말 이 드릴진 통로를 보세요. 무섭네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와, 겁이 많으면 여기서 혼자 걷지도 못합니다. 무섭네요. 지금은 점심 피크 시간입니다, 여러분. 와, 여기 전부 배달 기사들로 가득합니다. 메이트앤도 망할 것 같네요. 와.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와, 배달원들의 전동차를 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와, 오늘 밤은 많은 배달원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저는 등록 지반공학 엔지니어입니다. 단순히 배달을 하는 하급 인력이 아닙니다. 일부러 제 가슴에 자격증을 붙였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요.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과거에는 왕이라 불리던 등록 지반공학 엔지니어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육교 아래에는 노숙자와 구걸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예전에도 이렇게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돈 벌기도 어렵고 일자리를 찾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조건이 너무 안 좋은 일자리뿐이에요. 급여도 너무 낮아서 정말 절망적일 정도예요. 뭐 남은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새로 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방금 만든 거예요. 오늘 안 오시면 다 얼어버릴 텐데요. 어제는 그래도 보신 적 있죠? 이런 걸 줍는 게 돈 줍는 것보다 더 기분 좋아요. 정말 눈물을 머금고 내놓는 헐값 처분입니다. 목요일 3시, 아직 3시도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정말. 저는 정말 못 버티겠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의류업을 오래 했는데 나사만이 전부 문 닫은 건 처음 봅니다. 규시 쪽 거리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보셨나요? 여기는 하얼빈입니다. 하얼빈. 여기가 가장 오래된 마카오 홀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노동으로 얻는 수입이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계 보장조차 부족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디플레이션과 상업 침체 속에서 중국 사회 하층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매일 절망의 경계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공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교육, 과학기술, 사회보장, 의료, 인프라 등의 분야에 대한 예산과 재정 투입 비중을 계속 축소하거나 심지어 아예 취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026년에 직면한 어려움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1인 미디어에서 이렇게 비꼬기도 합니다. 공부의 끝은 배달이고 사장의 끝은 채무불이행자이며 창업의 끝은 빚이다. 이는 현재 중국 경제 환경의 현실을 풍자한 표현입니다. 비록 재정 수입이 해마다 감소하고 세수도 줄어들며 토지 재정이 고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제 분야의 예산과 재정 투입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여기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장이 한 명 오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일이 없으면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전반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서 실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서민들. 사람은 많고 일은 적습니다. 일 구하기도 어렵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폭스콘조차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올해 취업 환경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강소성, 절강성 상해 지역에는 이제 공장이 거의 사라진 상태예요. 지금은 밤 12시인데도 상황이 이렇네요. 강서에서 온 분들은 일자리를 전혀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역에서는 체류 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북경에서 일자리 찾는 환경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건가요? 우리 30대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건가요? 어깨로 짐도 못 들고 손으로 일도 못하고 머리도 못 쓰는 건가요? 키 168cm 이상을 요구하고 심지어 170cm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저는 키가 160cm인데 도대체 어떡하라는 건가요? 앞으로 170cm까지 커야 취업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서류만 하나 작성하면 거의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류뿐만 아니라 시험도 보고 온라인 테스트까지 다 해야 해요. 지능검사, 성격검사 이런 것들이 다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쁠 줄은 몰랐습니다. 기획, 촬영, 편집, 운영, 고객 응대까지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와, 이렇게 많이 하면 월급이 꽤 높아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기본급이 2,000위안입니다. 아, 월급이 이렇게 낮으면 휴일이라도 좀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 6일 근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달에 4일 쉽니다. 오늘 정말로 느꼈어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요. 저 건물 보이시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저 건물도요. 두 건물 모두 54층이에요. 저는 54층에서 1층까지 걸어 내려왔는데 총 1만 5천 보 이상을 걸었어요. 하나하나 텅 빈 집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구조조정 대상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무한의 취업 환경은 한번 보세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일자리를 못 찾는 건 너무나 정상입니다. 수만 명 규모의 항상 인력이 부족하던 4대 공장들도 지금은 거의 채용 수요가 없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반도체 광모들 공장도 30명 모집에 100명 넘게 면접을 보러 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더라도 열의 9은 힘든 자리로 배치됩니다. 또는 태도가 좋지 않은 관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자리가 부족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4월을 앞둔 시점에서 일부 소규모 공장들은 야간 근무 없고 일이 쉽다고 계속 말하지만 그런 말을 믿고 가시겠습니까? 망했습니다. 거의 1,000만 위안을 투자한 설비입니다. 전부 50대가 넘는 판악드릴 장비들이고 모두 일본에서 원산지 그대로 수입한 장비입니다. 2026년 가장 비참한 한 대형 슈퍼마켓 재고도 다 처리하지 못한 채 폐업했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세상에, 이건 정말 장관이네요. 올해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늘이시여,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여기도 곧 멈출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폐업하게 됐어요. 바로 이 우유키 때문에 90만 위안을 손해봤어요. 오늘 밤 마지막 회식을 했어요. 이 식사를 끝으로 우리 가게 간판은 내려가고 모든 게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자, 여러분, 이 한 잔을 마시면 우리도 이제 공식적으로 해산이에요. 85년생인 저는 이제 중년이 되었고 빚만 잔뜩 짊어지게 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요? 돈을 벌러 나가야 합니다. 매일 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 배터리까지 무리해서 사용하면서 겨우 100위안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7시간을 뛰고 나서야 겨우 200위안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유도 모르게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그건 상층의 이익을 건드리는 것이 곧 그들의 목숨을 건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하층의 사고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마치 그들의 조상묘를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층의 사고방식 자체가 바로 상층의 이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더 불행한 것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이 두 집단 모두의 공통된 적이라는 점입니다. 상층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이유로 분노하고 하층은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부끄러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낍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고 지식과 통찰을 갖춘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대부분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두에게 공격받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하락은 특정 도시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투자는 줄어들었고 상업은 붕괴되었으며 심지어 공사와 건설도 감소했습니다. 고학력자나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조차 이제는 취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임금 체불과 미지급은 이미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일용직 시장 인원이 급증하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지만 하루 종일 일거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개 안 되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사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사람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고용 기회를 두고 서로 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불법 중개업자에게 크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을 내고 공장으로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이를 배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신분증까지 압수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저렴한 숙소에서 지내거나 아예 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장사는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춘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비수기에 들어갔습니다. 10년, 20년 장사를 해온 사장들도 올해 같은 기이한 상황은 처음 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장들은 작년 8월부터 9월까지부터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기존 단골 손님들이 갑자기 전부 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작년 중국에서는 300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했습니다. 북경의 외식업은 88%나 급락했고 상해에서는 1인 평균 소비가 1,000위안을 넘는 고급 식당들이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이러한 고급 레스토랑들이 전부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현재 시간은 오후 5시쯤인데 보시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장사 때문에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올해는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은 강아지랑 놀고 있고 저쪽은 휴대폰만 보고 있고 여기서는 어떤 노인이 놀고 있고 저쪽 천막 안에서도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먹거리 거리가 이제는 완전히 무인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점상도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여기서 제 디저트 장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철수해서 집에 갔는데 저는 아직도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어느 업종이 과일 장사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정말로 할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이걸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심천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마음 아픈 현실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거리였지만 지금은 상점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셔터를 내린 채 몇 달, 길게는 1년에서 2년 동안 문을 열지 않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줄었고 장사는 한산해졌으며 이른바 포기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경쟁해도 월급은 오르지 않고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으며 삶은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는 벌써 일주일째 겨우 본전이거나 적자를 보고 있어요. 거리 상황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바닥이 개가 핥은 것처럼 깨끗하다고 말해요. 노력하든 안 하든 결과는 똑같아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보세요. 또 폐업했어요. 사장님들, 도대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걸까요? 어제 어떤 손님이 소시지를 먹겠다고 해서 오늘 12개를 구웠습니다. 그런데 총 3개만 팔렸고 저는 2개를 직접 먹었습니다. 이 장사는 정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관음교랑 금광장 쇼핑몰의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관음교의 핵심 상권이며 몇 걸음만 가면 사람들로 가득한 보행자 거리입니다. 원래라면 유동 인구가 매우 많아야 하는 곳인데 현재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3월 3일에 저를 불러서 두 번째 임플란트 치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지 않더군요. 계속 미루다가 3월 15일까지 연기됐는데 지금까지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가보니 컴퓨터 같은 것들이 전부 치워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치료도 아직 남아있고 후속 과정도 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유난 만달의 김행룡 슈퍼마켓이 3월 20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했습니다. 지난달 2월 19일에는 시내 만달의 만관 슈퍼마켓이 막 폐업했는데 한 달 만에 또 유난 만달 김행룡 슈퍼마켓이 폐업했습니다. 와, 뉴주의 만달 슈퍼마켓 2곳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영파 고향분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건 저와 제 형제가 강북 절강동 청팡성에서 운영하던 3,000제곱미터 규모의 가구 매장입니다. 지금 장사가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장에 있는 모든 가구를 손해를 감수하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중공정부는 줄곧 취업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체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은 일자리를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설령 취업을 해도 임금이 너무 낮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손님이 없어 매일 적자를 보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북적이던 쇼핑몰과 먹거리 거리도 지금은 한산하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핵심 상권이라도 매우 침체된 모습입니다. 이는 많은 중국인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며 심지어 사회 하층민들은 이제 기본적인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한 끼만 먹거나 밤까지 버티다가 겨우 식사를 하며 굶주림을 참고 살아갑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생계를 유지하던 길마저도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부 재활용 수거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기차역이나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주울 수 있었고 쓰레기통에서 병을 주워 돈으로 바꿀 수도 있어 최소한 생존할 길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쓰레기통은 하루에도 수십 번 뒤집혀 이미 비어 있고 식당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남은 음식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생존의 길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